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제와 조건 5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명제에 대해서 배웠고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문장이나 식이 명제가 되는지, 그리고 명제가 되는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그리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또 배우고, 이 조건이 모든이나 어떤을 가졌을 때 참 거짓이 되는 경우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제나 조건들이 참 거짓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과정들을 통틀어서 수학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학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아는 용어의 뜻이 하나로 명확하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적인 소통을 위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이 무엇인지, 정리가 무엇인지 등 이 수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뜻을 한 가지로 정하는 그 과정을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면은 그 수학적인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뜻을 한 가지로 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수학적인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면 용어의 뜻을 한 가지로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라는 이 문장 같은 경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했죠. 그것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의 집합들을 원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혹은 우리가 아는 직각삼각형은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꼴은 한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되겠네요. 한편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즉 정의나 확실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요거와 같이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설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리와 정의의 차이가 뭐냐면은 정리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정의는
용어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제와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정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다음 명제가 참여를 증명하시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려면은 모든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를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모든 원소를 체크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단계로 우리는 n이 1일 때 n제곱 플러스 n이 짝수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도 n제곱 플러스 n이 짝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n제곱 플러스 n이 어떤 숫자죠?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 플러스 1 곱하기 n에 대해서 한 숫자가 짝수면은 한 숫자는 홀수일 거고 한 숫자가 홀수이면은 한 숫자가 짝수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 n의 숫자가 짝수일 때도 두 수의 곱은 짝수가 되고 n이 홀수일 때도 두 수의 곱은 짝수가 됨을 확인하였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n의 집합의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짝수일 때 체크하고 홀수일 때 체크를 하였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3에는 짝수이다.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 명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 n제곱 플러스 3에는 어떻게 될까요? 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이 돼서 4가 돼서 짝수가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되고 짝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 규칙성이 눈에 보이는데요.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는 2를 묶어서 2 더하기 3으로 할 수 있고 위에 첫 번째는 1로 묶어서 1 더하기 3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3에는 n이 홀수일 때 짝수가 곱해지고 n이 짝수일 때는 홀수가 곱해지고 가 되는데 이것을 엄밀하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n제곱 플러스 3에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n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n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n은 홀수 아니면 짝수이죠. 이거 자연수 n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성질입니다. 자연수 n은 홀수 아니면 짝수이다. 그때 n 플러스 3은 n이 홀수일 때는 n 플러스 3은 짝수가 될 것이고 n이 짝수면은 n 플러스 3은 홀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은 n이 홀수든 짝수든 곱은 짝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했습니다.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이발사의 주장인데 이것을 이발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면도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면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발사가 자신의 면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성립이 하는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발사가 자신의 면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발사가 자신의 면도를 하지 않는 경우, 두 개 중에 하나는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이외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발사가 자신의 면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스로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언한 문장에 위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신의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두 면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언한 문장에 따라서 스스로 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순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발사는 자신의 면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모순이 발생하고 할 수 없다고 해도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발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활동 2. 명제와 관련된 다른 역설도 조사해보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이다. 그러면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또 두 가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이 문장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 이 명제가 거짓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 이 문장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말한 게 참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또 모순이 생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정의와 증명,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간단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의와 증명, 정리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래에 이발사의 역설 같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